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있는 청년 정치인이면서 인기 있는 유튜브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문화 포럼 황희두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달타령 TV의 권보람 대표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달타령입니다. 네. 아니 그동안 유튜브 제작은 두 분이 많이 실제 출연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직접.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우선 두 분은 이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인이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우선 이제 유튜브로도 활동하시지만 정치에 이렇게 뜻을 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저는 정치에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네. 2016년도에 그 촛불혁명 당시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전에는 청년단체를 좀 운영을 제가 4년 정도 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근데 그 이유가 또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결국에는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개개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최소한의 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정치인이시네요. 아닙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유튜브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그 뭐 게임이나 아니면은 네. 뭐 자기 개발, 그러니까 힐링 위주로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유튜브 생태계를 보면서 좀 극우 유튜버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는데 네. 청년들 중에서도 극우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사를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고 등 떠밀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뛰어들게 됐습니다. 극우냐 극우가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좀 진보 쪽을 비판하면 극우라고 봐야 될까요? 원래 처음에는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청년들이 일제히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하고 어떤 본인들을 비판하는 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친일을 이게 찬양하기 시작하고 점점 뭐 정부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일제히 같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네. 단순히 뭐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짜 뉴스까지도 뿌려대고 심지어는 그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를 표방하면서 너무나 자극적이고 심지어 남을 혐오하고 뭐 폭행하고 그걸 집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려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달타령의 권보람 대표 나와주셨는데요. 네. 권보람 대표는 어떤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사실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네. 좀 제가 민주당에서 검증위원을 했고 또 시민당에서는 공심위원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외부 청년 여성으로서의 목소리가 이제 내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을 좀 했습니다. 실제 이번에 공천 받는 분들을 선정하는 작업에도 관여를 하신 겁니까? 예, 근데 그거를 낫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적부 심사를 하는 데 중점을 두는 위원회였습니다. 제가 네. 속한 곳은. 9166님, 황희두 회장님, 이번 21대 국회에는 왜 출마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네, 다들 인재 영입 인물이라 출마하실 거로 생각했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을 때 그 현실 정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바깥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보면은 현실 정치를 잘할 사람들은 많이 보이는데 이걸 밖에서 또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활동을 좀 더 많이 넓혀야겠다. 특히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요즘 게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안 좋은데 밖에서 문화예술로 어떻게 보면 이런 인식 개선을 좀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준비가 끝나고 나면 다음 기회에는 국회를 한번 국회의원직에 도전해볼 수도 있겠네요. 제 주위에 근데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저는 그 현실 정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국회의원 자리를 보고서 정치에 또 뛰어드신 건 결코 아닌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2848님, 정치에 대한 유튜브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하더라도 댓글 공격이 많을 것 같은데 심적으로 상처받는 일은 없나요? 황 회장님. 네. 이 정치적인 내용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튜브에. 맞습니다. 그러면 댓글도 보시게 되죠?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댓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처음부터 제가 아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어느 순간 무뎌지더라고요. 이게 맷집이 생긴다고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들이 네. 있는데 과거에 프로게이머 동료들 중에서 좀 음. 자극적인 개인 방송을 했던 좀 유명한 사람도 비판 한번 했다가 네. 댓글 막 수백 명한테 욕도 먹어보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좀 무뎌진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지금 같은 성향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저도 옛날에 굉장히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요? 예, 그러다가 제가 점점 역사를 직접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리고 네. 공부를 하면서 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저를 떠올려 보면서 지금의 저를 항상 생각해 보면 너무 싫더라고요. 그때의 저를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때의 저를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지점들이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의 나처럼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네. 여기에 초점 맞추다 보면 화가 난다기보다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구나. 그러면 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한텐 어떻게 주장을 해야 이들이 공감을 할까? 왜냐면 그때도 지금의 저 같은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아예 안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거 사실 이건 정말 필요한 일 같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도 지금 거의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금보람 대표께서는 이제 달 타령 TV도 만드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내가 뭔가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이럴 때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준비들을 해서 이렇게 달 타령 TV를 만들게 되신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달타령 TV를 만들게 된 과정이 네네. 사실 저는 유튜브에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별로 제가 유튜브 같은 거를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살던 1인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관심 있던 분야가 정치 사회 문제였고 또 디자인 쪽으로 디자인이나 문화예술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유튜브를 만약에 누군가 시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배우는 거야 사실 기술적인 건 어렵지 않은데 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컨텐츠가 어떤 것일까가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고민을 하면 될까요? 예를 방법이. 들어서 지금 기존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유튜브를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 개개인이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만의 개성으로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채널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고 어떤 목소리를 자기가 좀 더 담을 수 있고 이런 차별화를 둘 수 있다면 전 충분히 유튜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우선은 중요한 게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보다는 유튜브를 할 때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고 네. 또 그 정보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교육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젊은 친구들이 뭐 혐오나 누구를 뭐 폐륜적인 거 이런 게 재밌으니까 자극적인 거에 일단 빨려 들어가는데 네. 그런 거를 일단 하면 그런 걸 배제하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고안을 해보시는 이런 교육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자신의 유튜브를 채워나갈까 그런 생각을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황 회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황희두 TV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알림이 황희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주로 이제 채워나가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시사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다가 네. 요즘은 좀 초점을 뭐 검찰과 언론에 좀 맞추기도 하고 일부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네. 빈틈을 유튜버들이 요즘 채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또 왜곡되는 경우나 혹은 알려야 될 정보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네. 그런 것들을 좀 제 입장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구독자가 지금 21만 명? 예, 21만 한 9천 명 정도. 네. 아무리 뭐 아니라고 뭐 손사래를 치시더라도 근데 이 정도 구독자가 모인다는 건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는 건데 구독자를 좀 이렇게 많이 또 늘리기 위해서 하신 뭐 노력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저도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돼서 네. 저도 되게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의 매력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이 흔히 말해서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소통, 그러니까 유튜브의 매력은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서 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과 소통이 바로 라이브로 가능하다는 것, 네. 전국이든 아니면 해외에서도 이게 소통이 가능한데
내 얘기를 기존에는 전달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기존의 그렇죠. 미디어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내가 직접 소통도 하고 그래서 뭐 펜 하나 들어주세요 하면 펜을 들고 이 자체가 뭔가 서로의 교감을 할 수 있다는 더 가깝게 뭐 팬과 뭐 네. 스타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하면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도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가 더 가깝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소통하시다 보니까 예. 구독자가 한 21만 명 늘어났다. 예, 저는 시키는 거 다 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뭐 품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네. 그렇다고 너무 자극적인 걸 시키는 건 당연히 저도 반대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방송 쭉 하고 있는데 누가 뭐 이것 좀 읽어주세요, 뭐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안경 좀 벗어주세요, 뭐 하면은 네. 그냥 일단 제 생각과는 별개로 이분들의 요청이 많으면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이분들도 계속 그 묘미에 빠지셔가지고 네. 계속 들어와 주시는 팬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간 방송을 하실 때 계속 교감을 잘했던 것. 예. 그거 자체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크게 또 공감이 됐겠네요. 예, 일방적으로 한 95%의 내 이야기를 다루고 네. 한 댓글 몇 개 읽은 다음에 오늘 소통 완벽했어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좀 그런 기존 방송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서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죄송해지네요. 문자 많이 보내주는데 다 읽어드리지도 못하는데. 아닙니다. 금보람 대표와는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네요. 달타령 TV에서 주로 보여드리고 싶은 지금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영상들입니까? 지금은 뉴스 아까 황희두님이 하시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뉴스나 현안에 대해서 언론이 예를 들어서 보도를 할 때 사실관계만 딱딱딱딱 나열을 하고 해석해주지 않는 뉴스들도 있고 네. 아니면 가짜 뉴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네네. 거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짧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달타령 TV도 운영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판단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 가짜 뉴스라는 게 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 맥락을 좀 교묘하게 좀 원래 사실과 좀 다르게 좀 이거를 꼬아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가짜 뉴스라고 보거든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한 네.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좀 가짜 뉴스의 맥락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683님,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금보람 대표님, 달타령 달타령 TV의 이 명칭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네. 달타령 TV는 네.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지고 시작했던 소망이 뭐였냐면 사회의 좀 어두운 이면 같은 거를 좀 조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아직까지 풀리지 못한 역사 문제라든지 사회 네.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조명하고 좀 많은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좀 기록도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차원적으로는 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짐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네. 문재인 대통령님을 좀 많이 존경하고 좀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좀 담았고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들자면 이제 그런 사회 문제들을 어두운 부분을 조명을 하면서 좀 좋은 세상이 오기를 달에게 좀 염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네. 자, 9264님, 자식을 키우는 입장입니다. 유튜브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 많아요. 네. 앞으로의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면 유튜버가 되고 싶다. 자, 청년들에게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뭐 시작할 때의 좋은 점, 또 주의할 점, 꿀팁을 한번 달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와, 이거는 제가 매번 중고등학교 강연 가면서 네. 한 2시간가량을 강의를 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요즘 하고 다니는데 네. 참 핵심을 꼽기가 참 애매하지만 그런 걸 꼭 전하고 싶어요. 요즘 청년들이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SNS 유명인이라고 했을 때 되게 그 영향력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철학과 내 채널의 방향성을 생각 안 하고 일단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걸 뛰어드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취업 고민도 안 해도 되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유튜브로 치면 노란 딱지도 있고 네. 사회적인 문제가 10년 전부터 저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굉장히 커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가를 치러야 되고 네. 10년 전에 일부 동료들 중에서도 자극적인 그리고 남을 혐오하는 방송을 했다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동료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은 눈앞에 있는 걸 보통 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길게 보고 이런 과거의 본인들이
그 추구하는 어떤 혐오적이든 아니면은 남을 비방하든 뭐 이런 거를 꿈꾸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길게 보고 인터넷에 요즘은 박제가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게 남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다 미래를 고려해서 채널을 아. 준비해야 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이게 당장의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유튜브 또 어떤 내용을 구성할지를 고민하는 거. 예. 청년 유튜브 희망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0739님 유튜브 채널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영상이 네. 있다 보니까 채널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내용이 나에게 맞고 또 도움이 되는 채널일까? 황 회장께서는 어떤 좀 참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뭐 앞에 말씀해 주셨듯이 알고리즘 영향 때문에 계속 네. 확증 편향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기존의 언론에 나오는 보도들과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차이점들이 또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그렇죠.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도 해보고 결국엔 이게 교육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요즘 자라나는 친구들은 텍스트보다도 영상에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왜곡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을 계속해서 네. 학생들이 사실 저는 제 얘기도 무조건 믿지 말라고 하거든요. 다만 내 이야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늘 생각하고 그러니까 독서를 비판적으로 하듯이 영상도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적으로 봐서 나에게 가장 맞는 채널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